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번 시간까지는 미인 방식의 기본 개념에 대해 봤고, 미인 방식에 있는 방정식이 어떻게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얻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미인 방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미분하고 적분에 관련된 기본식들을 복습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미인 방식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미인 방식을 놓고 미인 방식의 해가 존재를 할 때 이 해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런 특성들을 알아볼 거고, 실제로 미인 방식을 주고 미인 방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가 1개 미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해를 구하지 않고 해곡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인 경우에는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변수 분리가 되는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선형 미분 방식인 경우에 해법을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인 경우에는 이그젝트 이퀘이션 해가지고, 이그젝트 이퀘이션은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 해가지고 완전 미분 방식의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입법을 사용한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일단은 1하고 2의 일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분 방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해를 자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곡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디렉션 필드에 대해서 합니다. 디렉션 필드는 실제로는 벡터를 사용해 가지고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아래의 미분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y dx는 같기로 f의 x, yx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디렉션 필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래와 같은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슬롭 해가지고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어떤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는 x, y, x 점에서의 이 곡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하게 되면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1개 미분의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y dx는 f의 xy가 되니까 fxy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리니어 엘리먼트 해가지고 유향선소 선소가 되겠습니다. 유향선소는 어떤 선분 형태로 표현한대요. 선분 형태를 표현하는데 선분이고 기울기가 fxy 이고 x, y라는 점을 지나는 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의 기울기는 fxy가 됩니다. 다음은 디렉션 필드가 되는데요. 디렉션 필드라는 거는 이 유향선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y라는 함수가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어떤 구간 내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 dy dx가 0보다 크게 되면 이때는 증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1개 미분은 실제로는 증가 함수, 감소 함수를 판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y dx가 0보다 크게 되면 증가 함수, dy dx가 0보다 작게 되면 감소 함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션 필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 그림 보다시피 어떤 사각형 영역에서 우리가 디렉션 필드를 그렸는데요. 디렉션 필드를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매스메티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메티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게 되면 디렉션 필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싶은 거는 dy dx가 0.2 xy가 되고, 우리가 영역은 네, x는 마이너스 5에서 5로 변하고 y도 마이너스 5에서 5로 변합니다. 그래서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리전이 있고요. 이런 구가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벡터 플러스로 정했고요. 여기 보게 되면 벡터 하게 되면 여기서는 두 개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인데, 첫 번째 성분은 우리가 1로 고정을 해 놓고요. 두 번째 성분은 여기에는 기울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0.2 곱하기 x 곱하기 y로 되어 있고, 그리고 x하고 y의 범위를 줬습니다. x는 마이너스 5에서 5로 변하고 y는 마이너스 5에서 5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네, normalize라는 네, 함수가 있는데요. normalize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벡터가 있게 되면 벡터라는 것이 실제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ormalize는 네, 크기를 1로 고정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normalize 하게 되면 여기서 보다시피 네, 크기는 다 1로 고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1이 되고 네, 벡터의 방향은 네, 기울기 방향이 됩니다. 네, 여기는 show는 네, 이 리전을 네, 표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텍스트 스타일에게는 네, 저표축에 있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텍스트 스타일이 있죠. 이것을 네, 어떤 형태로 표현할지 여기 보면 폰트 패밀리 해가지고 네, 폰트의 유형을 설정했고요. 여기 폰트 사이즈가 되면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패밀리는 네, 타임스를 사용했고 폰트 사이즈는 20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네, 벡터 필드가 나겠습니다. 디렉션 필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렉션 필드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해곡선을 대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스매틱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스매틱을 사용해 가지고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싶은 거는 네, 연습 문제 2.1.1에 있는 1번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렉션 필드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전을 도입하고요. 벡터 플랫 하고 normalize. 네, 이 경우는 지금 x좌표는 1이 되고요. x좌표는 1이 되고 y좌표는 x제곱 빼기 y제곱 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변하고 y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변합니다. 네, 그래서 리전까지 계산했고 다음은 리전을 플러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show 해주고요. 리전 하고 텍스트 스타일 폰트 패밀리 타임스 폰트 사이즈 20. 네,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세미콜론 넣는데 네, 이 경우는 세미콜론 넣게 되면 안 됩니다. 뭐 한번 해볼게요. 세미콜론 넣게 되면 네, 값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스매티카인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에 있는 1번처럼 y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때 y 값이 1일 때에 네, 해곡선을 네, 그려볼 거고요. 두 번째는 네, y 괄호 3는 0 했을 때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케치를 했고요.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는 네,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디렉션 필드는 dy dx는 각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값이 하나가 y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1인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찾게 되면 여기가 지금 x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x축, 네, 여기가 y축이 됩니다. 그래서 x축에서는 네,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축 값은 1, 그러니까 쭉 하게 되면 요점이 되네요. 네, 요점에서 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1인 경우에 그래프 모양은 네, 곡선 모양은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네, 노란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네, y가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y 괄호 3는 각기 0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x가 3이 되고 y 값이 0이니까 요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리게 되면 대추석 모양으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노란색의 경우에는 네, x가 3일 때에 y 값이 0일 네, 이 초이값의 네, 민방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가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네, y0가 y0가 2, y0가 0인 경우에도 네, 그리라고 하거든요. 네, 요거는 네,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디렉션 필드 사용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이 해곡선의 대체적인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인 모양은 일단 간단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체적인 모양을 그릴 수가 있고, 네, 증가가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 이런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렉션 필드를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이게 노멀라이즈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노멀라이즈 안 한 경우가 더 정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 형태는 무슨 의미를 말하는가 하면 네, 여기서 보게 되면 네, 1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했으니까 x하고 y가 0이 되게 되면 네, 기울기가 거의 0이죠. 네, x 제곱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0인 경우에는 네, 함수가 크게 변하지 말아야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거의 0으로 접근한다고 알 수 있고 x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y 값이 마이너스 3 한 경우에도 여기서 x제곱 빼기 y제곱 하니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x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3, y 값이 0인 경우에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매우 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네, 여기서 화살표 벡터의 크기가 크게 되면 네, 변화가 좀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실제로는 여기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네,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다시 노멀라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열점은 우리가 지금 벡터 필드를 그리니까 두 개 성분이 있죠. 첫 번째 성분은 무조건 1로 두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매스매티카가 만약 사용 가능하다면 한번 그림을 네, 여기 있는 명령대로 그림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디렉션 필드를 사용해 가지고 네, 해곡선의 대체적인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오토모너스 퍼스트 오더 O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네, 대체적인 네,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네, 이 함수가 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오토모너스 네, 시스템 해가지고 이거 자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이라는 시스템은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떤 OD가 네, 여기에 있는 종속 변수 네, 종속 변수 아니요 여기에 있는 독립 변수가 네, 오른쪽에 네, 익스플리트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면 네, 오토모너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에 y에 x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는 오직 네, 독립 변수 정수 변수만 있고 독립 변수는 없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는가 하면 오토모너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넌 오토모너스인 경우에도 오토모너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경우에는 네. 여기에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독립 변수를 뭐 2개 이상을 늘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네, 자율적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율적이 아닌 경우는 여기에 독립 변수가 네, 익스플리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0.2 xy 하니까 여기 x가 있죠. 여기 x가 지금 독립 변수가 됩니다. 독립 변수가 지금 네, 오른쪽에 기울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자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율적이고 네, 변수가 하나인 경우, 변수가 2개인 경우도 할 수 있는데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네, 비자율적도 자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dy dx가 0.2 xy라고 했는데요. 네, 이것을 네,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를 하나 더 도입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도입합니다. 독립 변수 하나 있네요. dx 하면 뭐가 될까요? dx 하게 되면 요거는 1이 되죠. 네, 그리고 여기는 dy dx 하면 0.2의 x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x 대신에 뭘 쓰는가 하면 x가 똑같다 해가지고 x 대신에 다른 변수로 네,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뭘 바꿀까 하면 네, 여기는 x 대신에 네, t라는 변수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여기 x하고 t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x는 t에 관한 함수가 되는데 이때는 항등 함수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함수를 보게 되면 dx dt는 1, dy dt는 0.2 xy. 그러니까 지금 x 안에 있는 t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함수를 보게 되면 네, 여기에 있는 독립수 t는 오른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라는가 하면 오토모너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오토모너스인데 우리가 특수하게 네,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 네, 그리고 네, 여기에 있는 네, 기울기 함수도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네,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율적
네, 방정식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특수하게 뭐가 있는가 하면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는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임계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 dy dx가 fy, 앞에서는 fxy가 됐죠. 여기 x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fy로 표현하겠습니다. dy dx는 fy, 이것을 말하는가 하면 실제로는 오토모너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fy가 0이 되는 fy 값이 0이 되는 어떤 해가 있겠죠. 그 해를 뭐라는가 하면 fy가 0이 되는 이 0점을 뭐라는가 하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임계점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퀴블런 포인트로 할 수도 있고 스테이셔널 포인트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평행점, 안정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잘 보게 되면 여기 yx가 c, 지금 c가 뭐가 되는가 하면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평형 크리티컬 포인트 했을 때 yx가 c가 되는 요 해가 뭐가 되는가 하면 dy dx가 fy 이 미분방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가 되니까 미분하게 되면 0이 되고요. 이 c를 요 안에 넣게 되면 똑같이 0이 되죠. 왜냐하면 c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fc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하는 해를 뭐라는가 하면 이퀴블럼 솔루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행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해가 매우 중요한데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크리티컬 포인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fy 했을 때 fy가 y에 관한 당시인 경우 2차 당시인 경우 1차 당시인 경우 3차 당시인 경우에는 인수분해 되면 가능한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가 되는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인 경우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앞에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계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끌게 하고 밀게 그 세미 스테이블 하게 되면 이건 준안정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양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yx는 non constant solution, 앞에서 constant solution인 경우에는 평행해죠. 평행해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평행해가 아닌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행해면 이 값이 0이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yx가 non constant solution일 때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c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란 거는 여기다가 c에다가 fc는 각기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실제로 dy dx가 f 값이니까 f 값은 지금 미분 값이죠. y를 x에 관한 한번 미분. 일반적으로 한번 미분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에서 했다시피 dy dx가 0보다 크게 되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 이렇게 증가되는 함수고요. dy dx가 0보다 작게 되면 감소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하게 되면 뭐가 있는가요? 극점, 극소점, 극대점이 있죠. 그거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C 부분에서 yx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끌게 형태가 되는데요. 끌게 형태인 경우에는 잘 보게 되면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화살표 방향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디크리징이 됩니다. 감소가 되는 거고요. 화살표 방향이 위로 향하게 되면 이것만 하면 인크리징 해가지고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끌개인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 C의 왼쪽, 위쪽, 아래쪽, 위쪽에서는 감소함수, 아래쪽에서는 증가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증가함수, 여기는 감소함수, 여기는 증가함수 되니까 잘 보게 되면 여기 증가하다가 감소가 되겠죠.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요 점에서 극소점이나 극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트랙트인 경우에는 극소점, 극대점을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펠러인 경우에는 밀개가 되는데요. 밀개인 경우에는 잘 보면 여기는 B 형태를 말합니다. B 형태인 경우에는 여기 C의 위쪽하고 아래쪽, 위쪽에서는 증가함수, 아래쪽에서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를 보게 되면 네, 여기서 네, 거꾸로 하게 되면 이건 증가하죠. 여기가 아래가 지금 감소가 되니까 증가하다가 여기도 감소가 합니다. 거꾸로.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네, 다음 세미 스테이블인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여기가 위든 아래든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증가 함수, 여기도 증가 함수, 여기 감소 함수, 여기도 감소 함수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끌기하고 밀기인 경우에는 네, C의 량 끝에서 네, 한쪽에 증가하면 한쪽에 감소 형태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뒤에서 일때 배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끌개인 경우, 밀개인 경우에는 네, 물리적으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쭉 보겠습니다. 네, 앞에 디렉션 필드를 그렸는데요. 네, 디렉션 필드인 경우에 여기 끌개하고 밀개의 네, 특징을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네, 끌개인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점에서의 네, 네, 기울기 값은 0이 됩니다. 네, 그러면 주위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네, 끌개인 경우에는 네, 이 주위에서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화살표 방향 뭐가 되는가 하면 만약 유체가 되면 유체의 흐름 방향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네, 끌개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끌개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유체가 흐릅니다. 유체 흐르게 되면 여기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는가 하면 네, 물리적으로는 이거는 싱크라고 말합니다. 싱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끌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렉션 필드를 그려 가지고 네, 끌개인지 밀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네, 끌개가 되고요. 밀개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일단은 요점에서는 네, 기울값이 0이 되고요. 주위를 보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보게 되면 네, 이 점에서는 일단 0이 됐다가 네, 량 끝으로는 네, 퍼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개라고 말합니다. 밀개. 밀개라고 하는데요. 네, 밀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또 뭐라는가 하면 소스라고 말합니다. 소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요점에서 지금 어떤 네, 물질들이 네, 뿜어져 나오는 형태와 비슷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미 스테이블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은 요점에서는 0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네, 여기서도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흘러 들어오다가 똑같이 또 흘러 들어갑니다. 네, 이것을 세미 스테이블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미 스테이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디렉션 필드를 사용해 가지고 끌개인지 밀개인지 하면 세미 스테이블인지를 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처럼 네, FY는 네, 크리티컬 포인트하고 네, FY 량 끝에 있는 네, C의 량 끝에 있는 FY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 가지고 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끌게, 밀게, 세미 스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네, 라인은 뭐라는가 하면 이 피규어를 버티컬 라인을 페이지 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페이지 라인을 그리려면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순서는 일단 뭐가 되는가 하면 FY 값기 0인 C를 먼저 찾습니다. C를 찾고 네, C 주변에서 네, C의 위쪽 아래쪽에 있는 FY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가지고 네, 화살표 방향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C의 위쪽 방향이 음수가 되게 되면 화살표 방향 아래로 하고 C의 아래쪽 방향이 양수 하면 위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이지 라인이라고 말합니다. 네, 2.1의 마지막으로는 여기 트랜슬레이션 프로퍼티가 되는데요. 네, 오토모너스 디퍼런시에이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yx가 오토모너스 디퍼런시에이션의 해가 됩니다. dy dx는 fy가 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기 y1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합니다. y1x는 y의 x-k가 되고 이 k는 상수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매우 쉽게 할 수가 있죠.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지금 y1x가 y-x-k가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것도 해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은 y1이 미분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y1은 y-x-k 하니까 이동만 했죠. 그래서 네, 미분 가능합니다. y가 미분 가능하면 y1도 미분 가능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여기 y1을 5분씩 대입해가지고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y1 dx 하면 네, 이거는 이거와 똑같죠. dxy의 x-k가 돼가지고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y라는 함수가 있고 안에 합성이 x-k가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y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y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y 미분하게 되면 네, dy dx가 fy가 되니까 f의 y의 x-k가 되겠고요. 네, 곱하기 x-k를 미분하게 되면 1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근데 y의 x-k는 y1 되니까 f의 y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이거는 평행이동이죠. 액수에 따라서 네, k만큼 평행이동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1에서는 연습 문제가 여기 1번, 19번, 21번, 23번, 25번을 해주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에서는 네, 변수 분리가 되는 네, 미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 분리가 되는 형태. 변수 분리가 되는 형태는 우리가 미분 방식의 해를 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적분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다음과 같은 미분 방식이 있습니다. dy dx는 gx. 네, 앞에 하고 좀 다른 점 뭐가 되는가 하면 네, g에 지금 y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오직 독립변수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플 OD가 되고요. 그러면 이 미분 방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양변을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 적분하게 되면 네, 원래는 이런 형태가 되죠. dy dx를 적분하게 되면 앞에서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해 가지고 yx 플러스 c가 되는데요. 네, yx 플러스 c가 되는데 yx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c는 지금 실제로는 생략한 형태가 됩니다. 0인 경우로 생각했습니다. 부정적분이죠. c를 적었대고 안 적었대는데 여기 부정적분에도 c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gx 플러스 c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x는 뭐라는가 하면 네, 스몰 gx의 원시 함수, 네, 혹은 역도 함수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네, 말했다시피 일반적으로
네, 미분인 경우에는 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분인 경우에는 미분의 여분선 해가지고 네,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적분을 네,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배웠죠. 뭐 부분 적분 할 수도 있고 지환 적분 할 수도 있고 뭐 상함수에 관련된 적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젠플인 경우에는 dy dx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2x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y를 구하는데요. 양변을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y는 같기로 1 플러스 익스포넨셜 2x dx가 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네, 알 수 있나요? 네,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지금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2x dx가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숙련되게 되면 네, 바로 적어도 됩니다. 일단 1은 쉽죠. 네, 1인 경우에는 네, 바로 x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2x 플러스 dx가 되는데요. 네, 두 번째인 경우에는 이게 합성함수의 네, 적분이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뭘 하는가 하면 치환 적분을 합니다. 네, 치환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 있는 적고요. 치환을 할게요. 네, 뭘 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네, u를 갖기로 ex라고 둡니다. 네, 그러면 du는 뭐가 될까요? e dx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x 대신에 다 u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x가 되고 플러스 여기는 u로 바꿀게요. 네, ex가 지금 u가 되니까 익스포넨셜의 u가 되고 dx는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의 du가 되겠네요. 여기에는 dx를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의 du가 되죠. 네, 그래서 는 되고 x 플러스 네, 여기 2분의 1이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u의 du가 됩니다. 네,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u는 뭐가 될까요? 네, 이거는 익스포넨셜 u죠. 네,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c를 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u 대신에 다시 x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x는 플러스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2x 플러스 c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 뭐 숙련이 됐다면 네, 바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숙련이 안 된 경우에는 일단 네, 이렇게 네, 치환 적분을 해가지고 하면 조금 네, 정확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할 점 뭐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구했다 해가지고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네, 검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양변을 미분해 봅니다. 이거 미분해 가지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2x가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일단 x 미분하게 되면 1이 나오고요.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2x승 미분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네, 이게 지수함수하고 네, 1차함수의 합성이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2x가 되고 곱하기 2 해서 네,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적분을 사용해 가지고 네, 해를 구하는 방법은 네, 여기에 독립 변수만 의존할 때 종속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분만 사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변수 분리. 네, 어떤 경우를 변수 분리가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ODE가 있는데요. 네, 1개의 상명 방식이죠. 네,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면 이것을 separable이라고 합니다. 변수 분리 가능가 된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기울기 함수 보게 되면 gx 곱하기 hy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가 분리가 됐습니다. 둘의 곱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separable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separable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변을 뭐로 나누는가 하면 hy로 나눠주고요. 다시 dx로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양변을 hy로 나눠주고 dx 곱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좌변하고 우변이 각각 뭐가 되는가 하면 좌변에는 y만 있고 우변에는 x만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이 양변을 적분을 해줍니다. 적분을 해주는데
왼쪽에서는 y에 관해서 적분해 주고요. 오른쪽에서는 x에 관해서 적분을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적분해 주게 되면 네,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hy, 캐피탈 hy는 같기로 g의 x 플러스 c가 됩니다. 여기 h는 뭐가 되는가 하면 hy분의 1에 dy를 적분한 형태가 되고요. 여기 g 틀렸네요. 여기 x gx gx 뭐가 되는가 하면 gx dx를 적분한 형태가 됩니다. 요게 y 대신에 x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했던 네, 적분을 사용하는 방법을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 문제 준다면 여기 hy분의 1의 dy도 적분을 가능해지고요. 여기 gx분의 dx도 적분 가능한 형태만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example 2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1 플러스 x의 dy 빼기 y dx는 각기 0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네,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변을 y로 나누고 네, 양변을 x 1 플러스 x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시험 급하면 y 곱하기 1 플러스 x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y만 있고 오른쪽에는 x만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상시한 과정을 여기 생략했고 양변을 1 플러스 x, y로 양변을 나눠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y, dy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왼쪽 먼저 적분했죠. 네, 양변을 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y, dy의 적분은 1 플러스 x분의 dx가 됩니다. 네. 네, 여기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뭘 이용하는가 하면 네, 앞에서 배웠던 네, 적분을 네,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y분의 dy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는 ln의 y 플러스 c가 되고요. 여기 1 플러스 x분의 dx인 경우에는 네, 여기도 실제로는 우리가 치환적분을 네,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이렇게 사용했어요. 여기 있는 u를 1 플러스 x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du는 뭐가 되는가 하면 dx가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u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u가 되고요. 네, 여기는 du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그걸 사용하니까 ln의 절대값 u 플러스 c가 되고 u는 1 플러스 x죠. 그래서 바꾸게 되면 ln의 1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됩니다. 네, 이게 수정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네,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C1을 안에다 넣을 수가 있죠. 네,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성질. 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네, 미수를 다 똑같게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ln의 y는 ln의 1 플러스 x가 되고요. 플러스 c1이 되는데요. c1 대신 무엇을 가면 ln의 exponential의 c1이라고 둔 겁니다. 네, 그러면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값은 ln의 exponential의 c1의 1 플러스 x가 되죠. 네, 그러므로 절대가 y는 같기로 exponential의 c1의 1 플러스 x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썼는데 왜냐하면 여기 C1 했을 때 절대값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y는 같기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exponential C1의 1 플러스 x.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제거하게 되면 1 플러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y는 같기로 c의 1 플러스 x가 됩니다. 여기 c는 뭘 말하는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exponential C1을 말해요. 그래서 c는 양수될 수도 있고 음수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네, example 3에서는 네, 이런 separable equation, initial value problem을 푸는 건데요. solve 이걸 풉니다. dy dx는 마이너스의 y분의 x가 되고 y4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경우에는 네, 량변을 y 곱해주고 네, dx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y dy 같기로 마이너스 x의 dx가 됩니다. 그 이쪽에다가 y를 양변 곱해주게 되면 이게 y가 나오고 dx 곱해주면 dx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 적분하게 되면 y dy에 마이너스의 x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식이니까 2분의 y제곱는 같기로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2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게 되면 네,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제곱이 되는데요. c제곱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2배의 c1이네요. 네, 2배의 c1입니다. 그래서 여기 c제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니셜이 뭐가 되는가 하면 x 대신에 4 대입했을 때 y 값은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c제곱이 뭐가 되는가 하면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4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3 대입하게 되면 c제곱은 2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x에다 4 대입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다시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게 implicit solution인 경우가 되고요. 네, explicit solution인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explicit solution. explicit solution인 경우에는 이니셜 밸류 프라임은 y는 같기로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인데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에 25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